안녕하십니까. 법무로블의 윤요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료 과실과 관련해서 다른 케이스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케이스 소개하기 전에 보통 의료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병원 가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일단 병원에 가면 진찰,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의사가 진단을 하고, 질병이 있다고 하면 치료를 하고, 뭐 주사를 하든 투약을 하든 뭐 수술을 하든 치료를 하고, 치료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완치가 되었다고 하면 예후, 그 다음에 재활이 필요하다면 재활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료 과실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치료 말고 오늘 하고자 하는 케이스는 진단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됐을 경우에 또 의료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오진이죠, 오진. 오진에서 오진에 관련 케이스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케이스냐면 이제 오진을 해서 기형아를 출산한 케이스예요. 제가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해서, 임신을 하면 보통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 확인을 하고, 담당 산부인과 원장님이죠. 보통 원장님 배정이 되고, 그 원장님을 통해서 계속 이제 임신의 전 과정을 이제 케어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임신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제 원장님한테 가게 되면 통상적으로 하는 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형아 검사라고 하죠. 보통 이제 하는 게 다운 증후군, 개방형 신경결손증, 이게 있는지 없는지 태아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에 엄마 아빠도 산부인과 담당 원장님한테 가서 이걸 통상적으로 받는 거를 받았어요. 받았더니 양성 반응이 나온 거예요. 양성 반응이. 그렇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산부인과 원장이 기형아 검사를 해봐라 라고 적극적으로 권유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엄마 아빠가 80만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이제 양수천자 방법에 의한 기형아 검사를 했습니다. 이거를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이 산부인과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외부 병원에 이제 양수를 채취를 해가지고 의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병원의 임상병리 과장한테 양수 채취를 해서 의뢰를 했어요. 이 다운증후군 개방형 신경결손증 태아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한 기형아 검사 양수천자 방법은 보통 이제 태아가 16주에서 20주일 때 검사를 하게 되고, 판독률이 거의 99%에 이른다고 하는 게 의료계에서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보면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양수 어머니 그 모친의 양수에 채취를 해서 양수에서 세포를 추출을 하고, 거기서 다시 염색체를 추출한 다음에 컴퓨터를 통해서 배열을 하고, 임상병리과장, 임상병리 의사가 판독을 하게, 육안으로 판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양성 반응이 나왔잖아요. 양성 반응이 나왔으니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산부인과 과장이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산부인과 과장이 임상병리 과장에게 이런 사정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자세히 이거를 좀 판독을 해라. 이렇게 해서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의뢰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 이 임상병리 과장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를, 어쨌든 양성 반응이었다는 거니까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좀 파악을 하고 좀 더 면밀하게 이거를 사실 판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이게 지금 판독이 어떤 양수천자 방법이 뭐 컴퓨터를 이용해서 판독을 자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판독을 하는 겁니다. 육안으로.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판독 능력이 중요하고, 어떻게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판독하느냐가 중요한 사안인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다운증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가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렇게 염색체가 두 개인 하나가 더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판별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염색체 중에 7번 염색체 장환 중에 34번이 결실이 된 건데,
이게 육안으로 이제 얼핏 보면은 판독이 쉽지 않은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단순히 결과만 가지고, 판독을 못했다는 결과만 가지고 의료과실을 물기는 어렵지만 이 사안은 좀 특수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처음 시작이 다운증후군 개방 신경결손증을 검사를 했던 양성반응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산부인과 과장이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시작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 원장이 양성반응이어서 적극 권유를 했는데 왜 임상병리과장한테 이러한 사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검사를 하지 않았냐 하는 과실. 임상병리과장도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데 이걸 왜 도외시하고 통상적인 의뢰하는 방법으로 판독을 했냐, 이거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과실이 인정이 된 겁니다. 이게 오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임상병리과장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판독을 하는 바람에 이 정상이라고 통보를 해준 거예요. 정상이라고. 근데 정상을 통보하니까 이제 산부인과 원장도 양성 반응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상병리과장이 정상이라고 하니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계속 흘러서 산전 관찰을 계속 했겠죠. 근데 중간에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발육이 매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보통 임신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계속 초음파 검사를 해서 아이 뭐 다리가 어떻고 뭐 위아래가 어떻고 뭐 팔다리 길이가 어떻고 다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검사를 했더니 발육이 안 좋은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결국은 제왕절개로 출산을 했어요. 근데 출산을 했더니 애가 태아가 나왔는데 얼굴이 약간 이상하고 저체중 1.8kg 밖에 안 되고 사지마비 막 이런 기형아가 출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큐베이터 가가지고 막 고치려고 했는데 3살 4살이 되도록 걷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너무 화가 나니까 산부인과 원장, 임상병리과장, 임상병리과장이 속해 있던 의료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 겁니다.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의사가 오진을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라고 인정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을 해줬는데, 이게 지금 99년도의 사건인데 실제 일어난 건 그 전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엄마 아빠가 요 불법행위죠. 연대에서 각각 3천을 달라고 청구를 했어요, 당시에.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2,500만 원씩 인정을 해줬습니다. 2,500만 원. 근데 아마 이제 이거는 이제 벌써 한 20년 정도 전 사건이기 때문에 2,500만 원 인정을 해줬는데 아마 현 시대에 소송을 하면 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인정을 해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료 과정상의 여러 단계가 있는데 치료 단계에서만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이 되는 건 아니다. 진단 단계에서도 인정이 될 수 있다. 당시 이제 판결문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결국은 손해배상 채권인데 이제 위자료 채권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제 구모자보건법상에는 기형아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뭐 일정한 요건이 있을 경우에는 낙태를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근데 당시에는 요거는 이제 모자보건법상 낙태를 할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자보건법상 낙태를 할 수 있는 거는 자기결정권이잖아요.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거를 침해한 건 아니지만 이거를 어쨌든 간에 이 두 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오진을 해서 어쨌든 간에 이거를 뭐 치료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부모의 행복주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채권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판결을 설시를 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진, 진단 단계에서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이 돼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라는 참조하셔서 반드시 치료 단계에서 생기는 건 아니다, 케이스를 참조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